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이 42인 두 자연수가 있대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다. 자, 큰 수를 y라고 하고 작은 수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푸니까 x 더하기 y는 4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표현이거든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다. 선생님이 지금 쓴 요 파란색 부분을 등식으로 바꿔놔야 되거든, 얘들아.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죠? y를 x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등식으로 써야 돼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를 나눠보면 돼요.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따라서 이 부분을 y는 7x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따라서 두 개를 연립해서 큰 수를 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제 연립방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연습들이 됐을 테니까요. 자, 다음 봅니다. 필수예제 2번. 둘레의 길이가 32cm인 직사각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3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2배가 되도록 늘렸더니 둘레가 58이 되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둘레의 길이니까요. 가로를 x라고 합시다. 세로를 y라고 할게요. 그래서 가로를 3cm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3cm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를 2배 늘렸어요. 2배. 세로를 2배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배가 됐으니까 2y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x랑 3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일단 둘레의 길이가 3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x랑 이 y가 원래 직사각형이었으니까 2x 더하기 2y는 3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은 늘렸죠. 늘리고 2배가 되도록 했더니 둘레의 길이가 58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2개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y도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 2개, 그 다음에 얘 2개, 4y네요. 그랬더니 얘가 58이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요거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에 화살을 쏘아 맞히는 게임을 하는데 관역을 맞히면 5점을 얻는데요.
관역을 맞히지 못하면 3점을 감점합니다. 10발을 쏴서 18점. 관역을 맞힌 화살의 개수니까요. 이 맞힌 화살의 개수를 X라고 그러고요. 맞히지 못한 거를 Y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0발을 쐈으니까 X랑 Y랑 더하면 10이 돼야 되고요. 맞추면 5점을 얻으니까 5X가 되겠죠? 마이너스 3점을 감점이니까 마이너스 3Y가 되겠네요. 그래서 18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XY가 나오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은정이와 희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계단을 5칸 올라간대요. 이기면 위로 5칸. 진 사람은 졌습니다. 3칸 내려가기로 한대요. 처음보다 41칸 올라가고 혜진이는 처음보다 1칸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총 횟수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한데 일단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됐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X를 뭐로 하셨을까요? 미지수 X를 은정이가 이긴 횟수라고 했을까요? 네. Y는요? 진횟수. 진횟수라고 해도 되고 혜진이가 이긴 횟수라고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은정이는 X번 이기고 Y번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5X 마이너스 3Y를 했더니 41이 된 거죠. 맞나요? 네. 혜진이는 Y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5Y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X번을 혜진이는 진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X가 돼야 돼서 얘가 한 칸 올라갔으니까 1이다.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선생님이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도 좀 여러분들이 X를 뭐라고 할지, Y를 뭐라고 할지, 네. 그거를 한글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를 뭐라고 할지, Y를 뭐라고 할지를 한글로 써봐야 돼요.
됐나요? 네. 네. x를 뭐라고 해야 돼요? a가 어,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거를 x라고 한다라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식은 되게 간단하게 세워지는데 이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두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거든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그래서 3일 동안 작업하면 동시에니까 3일 동안 3X겠죠? 3Y일 거고요. 일을 다 하면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을 마치면 1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A는 2일 동안, 그 다음에 6일 동안 이것도 완성을 하면 1이겠죠. 네. 5번은 이 포인트가 있죠. 다음입니다. 어떤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B 호스로 12분 동안 넣었더니 물을 가득 채웠다. 이 물탱크에 A 호스로 10분 동안 넣은 다음 B 호스로 18분 동안 넣었더니 또 물이 가득 찼다. A 호스로만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겠는가? 이것도 이제 X, Y를 뭐로 둘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또 X, Y를 뭐로 둘 건지 한번 써볼게요. 그 1월 월간 평가서예요. 부모님 갖다 드리면. 됐나요? 네. 뭐라고 했어요? A 호수가 1분 동안 좀 생략해서 쓸게요, 이제. 똑같은 얘기여서. A 호수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X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야 A와 B 호수로 12분 동안 넣었으니까 12X 플러스 12Y 했더니 물이 가득 찼다를 1이 끝냈다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X 플러스 18Y도 네, 가득 찼으니까 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X라고 할 건지 무엇을 Y라고 할 건지 네, 당연히 Y는 뭐겠어요? B 호수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Y가 된다는 거겠죠. 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식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5번하고 6번은 같은 문제인 거죠, 사실.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점이 객관식은 3점, 주관식은 5점인 시험에서 15문제를 맞춘 학생이 53점을 받았다고 한다. 자, 객관식의 문제의 개수를 x라고 하고요. 주관식의 문제 개수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15, 그 다음에 3x 플러스 5y는 53.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주연이와 승연이의 몸무게는 네, 6번 답이요? 안 나와 있다고요? 아, 그 A 호스로 물통을 가득 채우는 거니까 A 호스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1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나오려면 16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이 나오냐 이 얘기겠죠. 16이죠. 그러면 16일이 걸리는 겁니다. 정답은 네, 16분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주연이와 승연이의 몸무게의 평균은, 그러니까 뭐 주연이의 몸무게를 x라고 하고 승연이의 몸무게를 y라고 하면 평균이니까요. 2분의 x 플러스 y가 48이다. 그리고 주연이의 몸무게는 승연이의 몸무게보다 얘가 더 나가죠. 그러니까 y에다가 6을 더해야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x, y 나오겠어요. 됐죠? 네.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오늘 기본 핵심 유형 2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내용이요. 저희 배가도 두개 풀어야 돼요? 네. 아니요. 저 오늘 한강다리가 아니에요. 네? 저 오늘 한강다리가 아니에요. 소희 탈출했나 봐요. 소희 갔나 보네. 바꿨어. 오늘 반배정 나왔어요. 아니 오늘 저도 제발요. 네, 저도 제발요. 오늘 딴거 내주지 말고 배가만 내주세요. 오, 좋다. 아 그건 안 돼요. 네. 그 오늘 저 금요일이어가지고 침도 안 나가야 아, 네. 분위기가 영 아니네요.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나가면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험 볼게 안 돼요. 안 나가요. 아니 안 나갈게요. 근데 시험 볼게 좀 별로 8개 중에서 어려운 거나 뭐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가지고 나가려고 했었다. 네. 그죠? 약속은 지켜야죠. 그죠? 하나씩 하기로 했으면 하나씩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안 바꿉니다. 예. 끝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뭐 많이 없네. 자, 순마 7단원 오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마 7단원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트랙이 하나 있던데요. 같은 방향하고 반대 방향인 거. (863번이) 질문 아닌가요, 혹시? 네.
아닌가요? 질문 맞죠? 맞죠? 네. 이거 조금 어려운 거여서. 뭐야? 자, 63번 아마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863번 보면은 둘레의 길이가 1, 네? 이거요? 끈 거예요. 네. 둘레의 길이가 1.3km인 저수지를,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둘레의 길이가 1.3km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여기가 같은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출발 지점입니다.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 그랬어요.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언니, 그 다음에 동생. 언니, 동생이 같은 방향으로 돌죠? 맞죠? 같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처음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 둘레 전체는 지금 1.3km니까 1300m입니다. 전체 이 둘레가요. 그러면 무얼 x로 둬야 될까요? 글을 읽어봤었을 때 뭘 x로 둬야 될까요? 당연히 구하라는 걸가 맨 밑에 나와 있거든요. 동생의 속력이죠. 구하라는 게. 동생의 속력이니까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하면 언니의 속력을 x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자, 이게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해를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 지금부터 할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같은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자, 중요해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같은 방향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누군가의 속력은 더 빠를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 둘 중에. 그러면 빠르다는 얘기는요, 엄청 빨리 갑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해봤어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빠르게. 이렇게 돌았어요. 빠른 애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엄청 느리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돼요? 그럼 느리면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둘 중에 누군가는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느릴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오른손이 언니입니다. 왼손가락이 동생이에요. 언니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갑니다, 언니. 언니 어떻게 가죠? 빠르니까. 이렇게 갑니다. 동생, 어떻게 가죠? 천천히 갑니다. 이해됐죠? 자, 갑니다. 자, 여기 같은 지점에서 둘이 같이 출발할 거예요. 갑니다. 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갑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돼요? 네, 되죠? 좋아요. 한 번에 이해했네요. 아주 좋아요.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만났다고 하겠습니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에서 만났으면, 자, 언니는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만큼을 더 가요. 맞습니까? 그리고 동생은요? 동생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언니가 X의 속력으로 가고 동생이 Y의 속력으로 갔었을 때 지금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뭐가 같을까요? 뭐가 같을까요? 만나면 아까 우리 좀 쉬운 거에서 했거든요. 요 이쪽하고 이쪽에서 둘이 만났다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어쨌든 만난 건 똑같으니까 뭐가 같을까요? 움직인 시간이 같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애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출발하는 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만났다고 할게. 세볼게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움직인 시간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언니가 X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 그죠? 네. 지훈아, 졸리지? 아우, 졸려. 이거 졸리면 안 돼. 자. 좀만 정신 차려봐. 이거 좀 중요한 얘기라서. 괜찮겠니? 문 좀 열어줄까? 문 뒤에 좀만 열어주세요. 자리로,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돼요. 자, 요거 하고 좀 쉬면 되잖아요. 네. 요거 하고 좀 쉬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니까. 알겠죠? 네. 자,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은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해야 되거든. 그래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 10분 후에 처음 만났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만난 시간이 10분인 거죠, 지금 10분. 그러면 보세요. 언니는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움직였냐 얘기는. 그죠? 거리 공식이 뭐였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의 속력은 X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이죠. 그러니까 언니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요. 10X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동생은요? 10Y가 되겠죠? 맞죠? 맞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요. 봐봐요. 잘 봐봐요. 자, 파란색이 어떻게 움직였죠, 지금? 한 바퀴 돌고, 빠르게 움직인 거는 그건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걸 봐봐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돈 다음에 요만큼 움직였죠. 그 다음에 느린 친구는 요만큼만 움직였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한 바퀴가 나오게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가 1300m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 바퀴가 나올까요? 파란색 봐봐요.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요만큼 왔습니다. 빨간색은 요만큼만 왔어요. 한 바퀴 나오게 하고 싶다고요. 파란색 전체 움직인 거에서 빨간색 빼주면 한 바퀴가 돼요. 다시요? 한번 봐봐요. 요렇게 선생님이 요렇게 한 바퀴 한 거 있죠? 이걸 1번이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에 요만큼 파란색 있죠? 요거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 요거 3번이라고 할게요. 야, 2번하고 3번은 지금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2를 더하면 뭐예요? 1하고 2를 더하면 빠른 애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빠른 애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맞죠? 그럼 3은 뭐예요? 느린 애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바퀴 나오냐고요? 빼주면 한 바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지금? 빠른 애가 움직인 거리죠. 이거는요. 느린 애가 움직인 거리죠. 그러니까 빼면 그게 1300이 나온다. 요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많이 어렵죠? 근데 이해는 되죠? 네.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 후에 처음 만난다. 자, 반대 방향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돌고 한 사람은 이렇게 돌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전히 빠른 애가 존재하고 느린 애가 존재하겠죠. 그럼 빠른 애는 이렇게 올 거예요. 느린 애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만나겠죠. 따라서 만나는 지점을 여기라고 하면 느린 애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못 왔을 거고요. 빠른 애는 이렇게 왔을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5분 후에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5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보면은 언니는 5x겠죠? 그 다음에 동생은 5y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바퀴가 나오게 하려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해야겠죠. 맞잖아요. 이만큼하고 이만큼은 움직인 거리를 더해야 한 바퀴가 나오니까. 그래서 1300인 거죠. 이렇게.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개념 테스트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뭐예요?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그럼 뭐 한다? 뺀다. 맞나요? 그 다음 다른 방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더하면 한 바퀴다. 빼면 한 바퀴다. 더하면 한 바퀴다.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따라서 자, 2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x 플러스 10y는 2600이고요. 10x 마이너스 10y는 1300. 자, 더해주면 20x 1300. 나누고 2로 나누면 6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더하는 건가요? 아, 더하는 거군요. 네. 더하는 거네요. 쏘리. 20x가 3900. 그죠? 그래서 약분하고 x는 185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195인가요? 맞죠? 19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95니까 x에다 넣을게요. x에다 넣으면 195 곱하기 5니까 5, 25, 5, 9, 45, 5, 1은 5, 975네요. 그래서 5y는 1300에서 975를 빼줍니다. 그러면 25니까 32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y는 5로 나누니까 6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언니가 동생보다 빠르다고 할 때 엄마 빠르다고 했죠 우리. 나 이거 안 읽고 한 건데 다행히 딱 맞았네. 큰일 날 뻔했네. 다시 볼 뻔했네. 됐죠? 네, 그래서 동생의 속력은 65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네네네네. 분속 붙이셔야 돼요. 네.
분속 65m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되나요? 자, 이 부분은 꼭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카메라만 좀 건들지 맙시다. 안 돼요.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다음 유형 100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조금 어렵죠. 정가, 원가 나오고 거속시 나오니까요. 네. 열심히 해봅시다. 자,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두 제품 A, B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지난달에는 두 제품을 합하여 400개 생산했대요.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 제품 A는 30% 증가. 자, 30% 증가에 동글뱅이 쳐볼게요. 동그라미 치세요. 30% 증가. 그 다음에 제품 B는 15% 감소. 불량품이 아, 그래요? 그, 짚인 게 레몬이 아닙니다. 네. 자, 30%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15%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제품 A의 개수. 얘를 X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품 B의 개수를 Y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합해서 400개를 생산하니까, X랑 Y랑 더하면 400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30%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X개를 생산했는데, 30%의 양은 어떻게 되죠? 네. 100분의 30X. 이게 30% 증가한 개수예요, 요게. 그리고 15% 감소했으니까 Y는요. 100분의 15Y가 감소한 개수예요. 따라서 증가한 개수하고 감소한 개수가 각각 구해졌는데 이제 이걸 식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전체적으로 48개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개수가 감소한 개수보다 큰 겁니다. 따라서 빼면 얘가 48이다. 이렇게 나와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품 A의 개수하고 제품 B의 개수를 Y라고 두기만 하면 네, 뭐 식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조금 4번 선생님이 풀고 우리 5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4번 보면 두 제품 A, B를 합하여 37,000원에 사서 제품 A는 원가의 20%, 제품 B는 원가에 10%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5,9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때 제품 B의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당연히 A 제품 원가를 X라고 그러고 B 제품 원가를 Y라고 해야 되겠죠. 자, 37,000원에 샀으니까 X 더하기 Y는 37,000이다.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익이죠, 이익. 그러니까 이익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의 20%라고 그랬죠. A요. A라는 애는 이게 원가인데 이거의 20%가 이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입니다. 다음요. B는 10% 이익이니까 이게 이익인 거죠. 그래서 총 5,900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A에서 얻은 이익, B에서 얻은 이익을 더하면 5,900원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은 5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5번. 답을 구하셔야죠, 답을. 저는 시험을 볼 사람은 아니니까. 네. 지금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랑. 달라요? 네. 한번 보죠, 그러면. 자, 5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세훈식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티셔츠하고 바지의 정가죠. 그러니까 티셔츠 정가 X, 그다음에 바지 정가 Y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가의 합은 55,000원이다 그랬으니까 X랑 Y랑 더하면 55,000원. 그리고 정가의 티셔츠는 15%, 바지는 20% 할인해서 판매했죠. 판매 가격의 합은, 이걸 한글로 써볼까요? 판매 가격의 합은 정가의 합보다 10,000원이 더 적었대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의 합은 정가의 합보다 10,000원이 더 적었다. 그러니까 지금 할인을 했잖아요. 20%, 15%랑 20% 할인을 했죠. 그럼 15% 할인한 건 어떻게 되죠? 100분의? 요게 할인한 거예요. 이만큼 할인한 겁니다. 그리고 바지는 100분의 20Y. 요만큼 할인하는 거죠. 얘도 할인한 거고 얘도 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여야 될까요? 네, 이게 10,000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식과 두 번째 이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102예요. 유형 102, 7번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여서 9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9번이 조금 어렵길 바라면서. 맞네요. 둘레 나왔네요. 호수 둘레.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하죠. 네. 주위가 둘레의 길이가 4.8km인 호수를
호수의 둘레를 분속 60m로 걷다가, 예? 그럼 뭐 별로 저기 아까 전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죠? 주의만 다네요. 주의예요. 이게 4.8km니까 분속으로 바꿉니다. 그럼 4,800이고요. 분속 60m로 걸었어요. 아무튼 일정 부분까지 분속 60m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분속 120m로 달렸어요. 120m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때 주희가 분속 60m로 걸어간 거리라고 했으니까 좀 어렵게 발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이거를 이제 x라고 그러고 요만큼을 y라고 해야겠죠. 이 거리를. 그러니까 x랑 y랑 더하면 얼마고요? 4,800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50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총. 네, 50분이 걸렸으니까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고요. 네, 이게 50이다.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실수로 박수를 쳤어요. 자, 10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으로 할게요. 103유형. 네, 10번입니다. 뒤에는 농도 문제여가지고 뺍니다. 네네. 얼마나 좋으면 찢었을까? 자, 10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숨막힘에서 했던 유형이어서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에는 등산을 한대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분속 50m.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분속 80m. 총 45분 걸렸대요. 예빈이가 걸은 거리의 합이 3km일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간 거리를 x, 내려올 때 간 거리를 y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3km인데 분속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이래야 되겠네요. 네. 그만 보내줍시다. 답란은, 네, 그만 보내주십시다. 네. 됐죠? 네. 그리고, 10번이었죠. 네. 45분이 걸렸으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50분의 x 더하기 80분의 y. 얘가 45분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은 학교 기출시험을 좀 더 나가기만 할 거예요. 숙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시면 되고 여기는 좀 나가기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미리 풀어둔다고요. 숙제가 여기까지인 거죠. 네, 여기까지인 거고 여기는 미리 풀어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함수를 어려워해서 함수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센의 이 부분을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1번, 7번을 풀어보세요.